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23강 23강 수치적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8장 6, 7절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저희가 그 적분의 계산 문제 5개를 안 풀었어요. 네, 그거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z는 탄젠트 2분의 x로의 치환을 이용해서 다음 적분을 계산하시오. 자,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사인 x분의 dx 이거를 z는 탄젠트 2분의 x로 치환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렇게 치환하면 뭐가 좋을지 한번 네, 해보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인 x를 탄젠트 2분의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x 생각을 좀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어, 사실은 그냥 하면서 해보자. 자, 사인 x는 우리 백악 공식에 의해서 2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이걸 탄젠트 2분의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2 탄젠트 2분의 x 이렇게 적게 되면 코사인 2분의 x가 원래 분모에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코사인 제곱이라는 게 시컨트 제곱의 역수니까 얘를 이제 시컨트 제곱 2분의 x로 나눠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분모를 다시 이렇게 고쳤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z가 되고 얘는 1 플러스 z 제곱이 되니까 결국에 sin x를 우리가 이렇게 z에 관해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dx를 dz로 바꿔야 되니까 자, 얘를 양변 미분하시면 자, dz는 식 2분의 1에 여기까지 괜찮죠? 시컨트 제곱 2분의 x d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에 2분의 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분의 1에 1 플러스 z 제곱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dx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1 플러스 z 제곱분의 2 dz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끝났어요. 이제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z 제곱분의 2z 분의 1 그리고 dx는 1 플러스 z 제곱분의 2 dz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1 플러스 z 제곱을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1 플러스 z 제곱 마이너스 2z분의 2 dz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근데 얘는 1 마이너스 z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분의 2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고 z는 뭐예요? 탄젠트 2분의 x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 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z는 탄젠트 2분의 x라고 치환을 했더니 삼각함수가 이 적분식에 등장하지 않죠. 이 삼각함수가 싹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z는 탄젠트 2분의 x로 치환하는 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어스트러스 substitution, 바이어스트러스 치환이라고 부르는 치환이 되겠는데 이 치환을 활용을 하면 이제 삼각함수를 전부 유리식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리식의 적분은 문제 제가 2번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모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항식이라면 분모가 다항식이라면 전부 1차식과 2차식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걔네들은 전부 부분분수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전부 적분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환법이 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sin x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z는 탄젠트 2분의 x로 치환함으로써 우리가 sin x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1 플러스 z 제곱분의 2z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x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탄젠트 x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x도 바꿔야겠죠. 1 플러스 z 제곱분의 2dz 자 이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코사인 x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x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백악 공식을 쓸 건데 2 코사인 제곱 2분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코사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의 역수고요. 근데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1 플러스 z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z 제곱분의 1 마이너스 z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z 제곱분의 1 마이너스 z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1 마이너스 z 제곱분의 2z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dx를 모두 z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유리식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치환이 됩니다. 이 공식을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이 치환, 이렇게 치환하면 우리가 유리식으로 다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적분하기 힘든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네,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이런 치환이 되게 유용하니까 꼭 활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2번, 3번이 그런 예시예요. 이게 꼭 이 치환만이 여러분 문제를 푸는 유일한 도구는 아니에요. 이제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그냥 삼각함수 있는 그대로 풀 수도 있긴 한데 이치환을 하시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얘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sin x가 1 플러스 z 제곱이니까 1 플러스 z 제곱분의 2z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코사인 x는 1 플러스 z 제곱분의 1 마이너스 z 제곱이니까 넣어주시고 dx는요 1 플러스 z 제곱분의 2dz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분모는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자는 2고요. 분모는 1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없애줄 거 없애봅시다. 이렇게 없어지고 2 플러스 2z니까 인테그랄 1 플러스 z분의 1 dz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ln 절대값 1 플러스 z 플러스 c가 되는데 z가 지금 탄젠트 2분의 x니까 ln 절대값 1 플러스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끌고 와서 뭐야 잘렸네요. 자, z는 탄젠트 2분의 x라는 치환이죠. 자, 이 치환을 활용해서 이제 3번도 해봅시다.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d 세타. 자,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 자리에 그냥 세타가 바뀐 상황이죠. 그러니까 x 자리에 세타만 넣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z로 바꿀 거라서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헷갈리시면 이거 다 x로 그냥 바꾸고 하세요. 헷갈리시면 뭐 사실 헷갈릴 거 없긴 한데 네, 이렇게 바꾸고 하셔도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넣어줄 때 이제 z가 탄젠트 2분의 x니까 x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걸 전부 z로 다 바꿔야 되잖아. 적분 구간을. 자, x가 2분의 파이 할 때 탄젠트 4분의 파이 값은 1이죠. 그래서 1 적으시면 되고 x가 3분의 2파이면 2분의 x는 3분의 1파이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 값 루트 3이 되어서 1부터 루트 3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x는요 1 플러스 z 제곱분의 1 마이너스 z 제곱 사인 x 묶을 수 있죠. 묶고 넣어볼까요? 이렇게 묶고 넣어볼게요. 사인 x는 1 플러스 z 제곱분의 2z 괜찮죠? 자, 코사인 x는 1 플러스 z 제곱분의 1 마이너스 z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고 dx는 1 플러스 z 제곱분의 2dz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없애줄 거 없애버립시다. 지금 안에 있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z 제곱분의 1 마이너스 z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z 제곱이니까 2가 나오죠. 1 플러스 z 제곱분의 2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니까 얘랑 없애버리시면 결국 적분해야 되는 식은 인테그랄 1부터 루트 3까지 2z분의 1 마이너스 z 제곱의 dz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는 2z분의 1 빼기 2분의 z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쓰면 2분의 1의 ln 절대값 z 마이너스 4분의 1의 z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3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것 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ln 루트 3은요 2분의 1 ln 3이죠. 그래서 4분의 1 ln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1 대입하면 0이고요. 3 빼기는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문제 3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4번부터는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배웠던 적분 기법들을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데 혹시 좀 생소하신 적분일까봐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사실 뭐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다 풀리는 문제들인데 그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인테그랄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x 플러스 n분의 dx를 구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리식이니까 부분분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 이렇게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어떻게든 갈랐을 수 있어. 그 개수는 잘 몰라도 다 갈랐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갈랐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양변에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x 플러스 m을 다 곱해버리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x 플러스 1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2 해가지고 쭉쭉쭉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am, x에 x 플러스 1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x 플러스 n-1까지 가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a0, a1, am 전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x에다가 0을 넣으시면 a1은 여기 다 사라지고 여기만 남죠. 네, 그래서 a0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x에다 1 넣어볼게요. 그러면 1은 자, 나머지 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되나? 이 친구들 전부 사라지고 그죠? 네, 그리고 남는 거는 a1 곱하기 1 곱하기 나머지 1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나머지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곱하기 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1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a1 곱하기 1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관찰할 수 있어요. 1을 제가 왜 썼는지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하나만 여기다 더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하나 더 적으시면 이렇게 x 플러스 2가 빠진 형태로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1은 a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2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부호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 a2 나오게 되고 2 팩토리얼 곱하기 n-2 팩토리얼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때요? 규칙이 보이시나요?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1, n-1, 마이너스 2일 때는 2, n-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대충 유추가 되시죠? x가 k일 때, 마이너스 k일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1은 ak, 부호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k승, 그죠? 그리고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로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x가 마이너스 m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m을 넣어보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0 될 테니까. 그래서 1은 an 곱하기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이 총 m개 있고요. 그리고 m 팩토리얼 이렇게 되면서 네. 여기다 m 넣으면 똑같은 식 나오는 거 관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AK 일반적인 AK에 대한 공식이 됩니다. AK는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사실 이런 표현 방식이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NCK가 N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NCK 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K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NCK 콤비네이션 조합. 얘가 이제 N 팩토리얼 나누기 MCK라고 할까요? n 팩토리얼 나누기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이니까 뭐 이걸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긴 합니다.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의 mck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뭐 굳이 이렇게 적진 않을게요. 어쨌든 뭐 굳이 적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냅두겠습니다. 이것도 깔끔해 보이니까. 자, 여튼 그럼 이제 다 고친 거야. 지금 ak가 뭔지 정체를 다 밝혀낸 거예요. ak는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이다 라는 걸 밝혀낸 거니까 이제 적분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적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옮겨가지고 한번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적분만 하면 그죠? 끝나는 거예요. 자,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a0 ln 절대값 x a1 ln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m ln 절대값 x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우리 좀 시그마를 이용해서 예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ak의 ln 절대값 x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m까지. 자, 근데 ak가 이제 얘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대로 넣기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k 팩토리얼 m-k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 4번에 1번 해결했고요. 뭐 더 깔끔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sin t dt를 구해라 이건데, 사실 이상적분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 sin t 적분한 마이너스 코사인 t죠. 그래서 이제 x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x 대입한 거 빼시는 건데, x 대입해도 마이너스 코사인 x고요. 마이너스 x 대입해도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러니까 0 나와요. 그래서 0을 보내면 0이 나오죠. 그래서 0이 나옵니다. 2번은 어렵지 않게 0이라고 쓸 수 있고, 나중에 이상적분 단원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안 됩니다. 이런 표기는 불가능해요. 얘랑 얘랑 같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상적분 단원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n n제곱근 1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하는 건데, 정적분의 정의를 활용하는 그런 우리 정적분과 무한급수 간의 관계 사실 고등학교 때 엄청 했었죠. 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n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밖으로 꺼낼 수 있잖아요. 왜냐면 n제곱근이 n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n분의 1을 밖으로 꺼낼 수 있죠. 자, 꺼내고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ln 1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거 우리가 xk라고 두면 여기는 델타 x가 되죠. 델타 xk가 돼. 왜? 델타 xk는 xk에서 xk-를 뺀 거니까. 자, xk에서 k 대신에 1 대입하면 n분의 1이고 k 대신에 n 대입하면 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정적분해 준 겁니다. 0부터 1까지 ln 1 플러스 xk는 x로 바꾸고 델타 x는 dx로 바꾸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자, 부분적분 취해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1 곱하기 ln 1 플러스 x로 봐서 1n적분 ln 1 플러스 x는 미분하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1은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뭐 사실 x로 그냥 적분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ln 1 플러스 x 미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을 적분할 땐 1 플러스 x로 적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자, 1 플러스 x ln 1 플러스 x 이렇게 놓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1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 대입하시면 2ln이죠. 그리고 0 대입하시면 0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자, 이거 1이죠. 그러니까 1 적분하면 1이잖아. 그래서 2ln 2 빼기 1 이렇게 쓰면 3번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4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k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정의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죠. n분의 1을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니까 여기 있는 n을 n제곱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는 루트 안에는 이제 n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우리가 xk라고 놓으면 이쪽에 있는 게 뭐가 돼요? 델타 xk가 되는 거고, 그리고 xk, k가 0일 땐 뭐가 나와? 0이 나오고요. k가 n-1일 땐 n분의 n-1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k는 x로 바꿔주고 델타 x는 dx로 바꿔주면 자,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삼각 치환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고 문제 풀어도 되는데, 우리 루트 1-x 제곱분의 1은 아크사인 x를 미분한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우리 배웠으니까 금방 풀 수 있겠죠. 아크사인 x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됩니다. 아크사인 1 나오게 하는 사인 값 뭐예요? 2분의 파이죠. 0 나오게 하는 사인 값 0이니까 2분의 파이 빼기 0 해서 2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4번까지 받고, 자, 이제 문제 5번이에요. 성망형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망형 예전에 우리 정적분의 활용 시간에 제가 한번 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고, 어, 이거 왜 이렇게 생기는지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볼록선까지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 정적분의 활용, 아마 넓이 구하는 문제에서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파일 참고하면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몇 번, 이거 공부 안 하셨으면 꼭 확인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그려지는 별 모양의 그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선을 우리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대요. 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이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이 한 점을 우리가 회전시켰을 때 원이 생기죠. 그 원을 전부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길이가 y잖아요. 이 길이 y를 우리 회전하면 원의 둘레가 되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y가 되고, 그리고 걔네들을 어떻게 해줘요? 전부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그 정적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역할이 dx가 아니라 그랬어. 이 dx가 아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우리 회전면의 넓이 공부할 때 높이 역할하는 게 dx가 아니라 뭐라고요? ds라고요. 호의 길이가 높이 역할한다는 거 꼭 잊지 말고요. 자,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해준 것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0부터 1까지 이렇게. 네, x가 0부터 1까지니까 이 s는 몇부터 몇까지 변하는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안 적을게요. 그래서 여튼 이게 우리가 회전면의 넓이가 될 겁니다. 괜찮죠? 0부터 1까지라고 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을 회전시킨 거니까 사실은 두 배를 해줘야겠죠. 근데 여튼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ds라는 게 이제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 d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왜냐면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자, ds가 루트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1 플러스 dy dx의 제곱에 d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루트 dx dy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둘 중에 뭘 택하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피적분함수가 2파이 y잖아요. 그러면 x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 적분을 하려면 이 y를 또 x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죠. 좀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x에 대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dx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 dy로 고치는 이 방식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 y는 그대로 냅두면 되는 거야. ds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변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적분을 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우리가 회전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면 되겠죠. 자, dx, dy를 해볼게요. 자, 우리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자, x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그 x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의 3분의 2승을 바로 y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죠. 얘는 3분의 2에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dx, dy는 3분의 2는 이렇게 양변 없애버리시면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죠? 나누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나온다는 거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조금만 더 정리를 예쁘게 해보면 x의 3분의 1승, y의 3분의 1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ds는 루트 dx dy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dy가 되니까, 자, 이거 제곱해 주시면 루트 y의 3분의 2승 x의 3분의 2승 플러스 1 dy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회전면의 넓이는 2배의 2파이 y 그 다음에 루트 y의 3분의 2승 분의 x의 3분의 2승, 그죠? 플러스 1 dy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0부터 1까지 변하죠. 네, 그래서 0부터 1까지 하고 얘를 적분해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4파이로 2파이 끌어내봅시다. 그럼 4파이에 0부터 1까지 y 해주시고, y를 이제 안으로 좀 y의 3분의 1승을 빼는 작업이 좀 괜찮을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x도 바꿔야죠. 자,
x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x가 안 바뀌면 안 되지. 지금 y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는데 p 적분하면서 x가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x도 바꿔볼게요. 자, 관계식이 있습니다. 지금 x의 3분의 2승 더하기 y의 3분의 2승은 1이라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했어요.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1-y의 3분의 2승이 되죠. 그러면 1을 더해주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y의 3분의 1승 분의 1dy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깔끔하게 나와요. 지금 y가 양수인 범위에 있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얘는 y의 3분의 2승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4파이 한 다음에 y의 3분의 2승 적분을 하면 3분의 5니까 5분의 3의 y의 3분의 5승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2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맞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네, 맞네요. 네, 이렇게 정답이 구해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문제 6번 볼게요. 자, 곡선 y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루트 t 빼기 1 dt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리마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코사인 세제곱 세타 콤마 사인 세제곱 세타로 매개화를 하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y를 사인 세제곱 세타 넣어주시고 ds는 뭐가 될까요? ds는 루트 얘를 f 세타 얘를 g 세타로 놓으면 f 프라임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제곱이 d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 예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이거 정적분의 활용 시간에 해드렸기 때문에 또 굳이 같은 계산을 하진 않을 텐데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바꿔도 다 성립하는지, 이렇게 막 바꾸는 게 좀 어색한 작업이잖아요. 사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어, 다변수 해석학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걸 토대로 하면 다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공식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죠. 우리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인테그랄 1부터 16까지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 dx를 구해라 이거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dy dx는 뭐예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루트 x 빼기 1이 돼요. 그럼 제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없어질 거 없어지면 남는 거는 x의 4분의 1승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16까지 x의 4분의 1승을 적분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5분의 4에 x의 4분의 5승 이렇게 쓰시고 16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면 되겠죠. 16 대입해 보신 32잖아요. 그래서 5분의 128인가요? 네, 128에서 5분의 1을 빼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5분의 4를 빼주시면 되죠. 정답은 5분의 124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문제 7번이에요. 자,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을 적어봅시다. F는 연속 미분 가능하대요. 0부터 A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FA는 F0은 B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두 개예요. A는 양수고.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뭘 보이라는 게 문제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의 제곱 dx가 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마이너스 2ab 플러스 12분의 a 세제곱임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은 이렇게만 주어졌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적분에 관련된 부등식은 사실 되게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전 논술 문제 뭐 이런 데서 가끔씩 나왔나요? 여튼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사실은 뭐 다 증명은 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런 파트예요. 어, 관심 있으시면 뭐 올림피아드나 아니면은 또 적분에 관련된 여러 외국에서는 특히 뭐 콘테스트, 뭐 컴피티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힌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힌트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힌트가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제가 적어 놓기도 했죠. 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자 f 프라임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이거를 여러분이 적분을 해주면
0 이상인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0 이상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안에를 좀 정리를 해서 위쪽에 있는 이 부등식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 목표가 되겠어요. 자, 적분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예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전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f'(x) 제곱 되고요. 2x-2분의 a의 f'(x)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x-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0부터 a까지 f'x 제곱 dx는 여기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제 고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뭐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얘랑 얘는 우리 이제 위쪽 우리가 보여야 되는 부등식이 없는 형태니까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f'을 f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딱 부분적분 이용하기가 좋게 생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자, 중간에 있는 이 중간 거는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취해 줄 거예요. 자, 앞에 거는 미분, 뒤에 건 적분할 거니까 적분 먼저 해야죠. 2x-2분의 a의 fx 이렇게 될 것이고, a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x-2분의 a 미분하면 1이고요. 그리고 f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2분의 a 제곱인데 x-2분의 a 제곱 적분할 수 있죠. 3분의 1에 x-2분의 a의 세제곱으로 적분이 됩니다. a 대입한 곳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a 대입하면은 2 곱하기 2분의 a니까 a죠. 네, 그래서 a의 fa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곱하기 f0이니까 플러스 a 곱하기 f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뒤에 거는 그대로 뭐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대로 놔둬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a 대입하시면 8분의 a 세제곱에 3분의 1 곱하기 24분의 a 세제곱이죠. 24분의 a 세제곱. 그 다음에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4분의 a 세제곱을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24분의 a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fa랑 f0이랑 b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야 여기에 왜 제곱이 붙었어요? 여기 붙어야죠. 자, 이렇게 되고요. 2ab 이렇게 정의가 되고 마이너스 2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플러스 12분의 a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여야 되는 부등식이 이 부등식인데 이쪽에 있는 얘네들을 다 넘겨주시면 이게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왼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원하는 부등식이 얻어진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 7번 적분의 계산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어요. 적분 기법에 관련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뭐 좀 적분에 대해서 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재 적분 문제 엄청 많거든요, 그죠? 특히 챕터 8에 엄청 많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수치적분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수치적분 numerical integration 수치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치적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elementary integral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엔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 elementary function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정의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교재 있어요. 이 내용은 아시겠죠? 자, elementary function이 뭐냐면 지수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들. 상수는 이제 이미의 실수예요.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합성하고 역함수 취하는 마이너스 1이라 쓴 건 빼기이 아니라 역함수입니다. inverse. 얘는 이제 composition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맘대로 썼어요. 알겠죠? 이 6가지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초등함수라 불러요. 얘네들 이 3가지를 가지고. 자, 그럼 기본적인 뭐 다항함수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루트 2 뭐 이런 기본적인 다항함수들 전부 초등함수가 되겠고, 이렇게 루트 있는 이런 함수들, 그죠? 제곱근 있는 뭐 루트 1 플러스 루트 x 이런 것도 다 초등함수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n제곱근 x도 좀 표기를 해줘야 되나요? 잠시만요. x만 적는 게 아니라 음, x의 n승까지 전부 우리가 적을게요. 네,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x의 n승까지 전부 적겠습니다. x의 a승, a는 이제 임의의 실수라고 하고요. 실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약간 좀 거북한 감이 있긴 한데 그냥 복소수로 하겠습니다. 사실 복소수에서도 정의가 되긴 하거든요. 엄밀하게 제가 정의는 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그게 목표는 아니어가지고 얘네들 여기에 이제 1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죠. 0제곱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여튼 얘네들도 전부 사실 초등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수 함수들 이런 건 당연히 있고 로그 함수도 이제 역함수니까 있겠죠. 그리고 삼각함수들. 삼각함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2i분의 2의 i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x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쌍곡함수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그런지는 이렇게 굳이 쓰는 이유는 다음 우리 테일러 곱수 할 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고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자, 여튼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sin x 같은 함수도 전부 초등함수에 들어가요. 코사인 x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이퍼블릭 사인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죠? 얘는 2분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네들은 역함수인 역삼각함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함수들이 다 초등함수에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뭐 다 들어가는 건 물론 아니죠. 뭐 이상한 이런 함수들 막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뭐 x가 0일 때 유리수고 1일 때 무리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엘리먼트리 펑션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아니게 될 텐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리만 적분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사실 지금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예쁘게 생겼으면서 엘리먼트리 펑션이 아닌 것도 있냐? 있어요. 뭐 감마 함수라고 이제 나중에 다음 챕터 이상적분 단원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엘리먼트리 펑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엘리먼트리 펑션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초등함수들을 굳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초등함수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다 기본적인 그런 함수들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함수들을 적분을 하면 초등함수가 아닌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2x제곱 dx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2x제곱 x의 2제곱 1 뭐 이런 것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0 뭐 합성하고 그다음에 역함수 취하고 네,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함수들로 2x제곱의 적분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non-elementary integral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으시면 증명은 지금 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수학과 학부 과정에서 혹은 전공이 다르다면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여러분이 아마 그냥 사람들이 그런갑다 하니까 이제 다들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 엄밀하게 증명하신 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제 리우빌 정리라는 거에 의해서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differential algebra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미분대수라는 그런 과목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굉장히 얘도 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symbolic integration 같은 여러 알고리즘 쪽에서도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theorem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리우빌리언 펑션이 될 거예요. 감마 함수 같은 경우는 non-Liouvillean 펑션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굳이 이거를 증명은 하지 않더라도 뭐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non-elementary integral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함수를 적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2의 x제곱 같은 이런 형태는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 우리가 정규 분포할 때 등장하잖아.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긴 한데 여튼 비슷한 형태가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분포죠. 우리 정규 분포 그죠? 정규 분포에서 등장하는 함수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정규 분포 예전에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 막 이렇게 적분하고 넓이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얘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해가지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뺀다 이런 방법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를 못 구하냐? 0부터 1까지 2x제곱 dx를 못 구하냐? 사람들이 구해놨죠?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쵸? 근사값을 구한 거예요. 근사값은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2x제곱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린 얘는 뭘 의미하니까 넓이를 의미하니까 기본적인 이 정적분의 아이디어가 뭐예요? 넓이들을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근사를 하자 이 마인드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x제곱 dx를 절대 못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사값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우리가 0부터 1까지 이 곡선 아래의 넓이, 이 넓이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근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n등분으로 다 쪼개는 거죠. 여기를 n등분으로 다르게 쪼개요. 그리고 왼쪽 끝을 택하고 왼쪽 끝을 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들을 전부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왼쪽 끝을 세로로 해서 직사각형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른쪽 끝을 세로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오른쪽 끝을 세로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간 걸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왼쪽, 오른쪽부터 해봅시다. 자, 왼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left sum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적분값을 뭘로 근사할 수가 있는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1의 n분의 1. 자, 이 값으로 근사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left sum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경우에 right sum은 뭐가 되냐면 오른쪽으로 근사를 하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어차피 우리 교재도 없어가지고 그냥 안 할 겁니다. 자, 여튼 이렇게 left sum하고 right sum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 아래 밑넓이를 계산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여튼 근사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값 중에 하나긴 하죠. 자, 그러면 이 left sum 같은 경우, right sum 같은 경우 지금 증가함수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left sum은 약간 lower sum에 해당이 되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아니면은 성립 안 할 거예요. 근데 right sum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니까 upper sum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지금 원래 이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다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방법을 조금 더 소개를 하고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간점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midpoint ru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라고 생겼고 자, 여기 a부터 b까지 이 그래프 아래 밑넓이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밑넓이를 우리가 근사를 하고 싶은 건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n등분을 해서 왼쪽 끝, 아래쪽 끝을 왼쪽 끝, 오른쪽 끝을 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 걸 택하는 거죠. 여기를 x0라 놓고 n등분을 하는 겁니다. x1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n등분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n등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xn n등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중간점 여기 중간 정확히 중간이에요. 2분의 x0 플러스 x1 이렇게 중간으로 택하는 거죠. 여기는 2분의 x1 플러스 x2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여튼 중간으로 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중간 이해가시죠? 이렇게 택하는 게 midpoint rule입니다. 그럼 서메이션 어떻게 표현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인데 무슨 함수 값을 넣는다고? 중간 값을 넣는다고. 그러니까 2분의
0부터 n-1까지로 적을게요. 편의상. 사실 상관없긴 한데요. k는 0부터 n-1까지 하고 중간값을 넣는 거니까 2분의 fxk 플러스 xk 플러스 델타 xk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left sum, right sum보다는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은 left sum, right sum은 이렇게 이만큼의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midpoint rule 같은 경우는 그 오차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이렇게 넘치는 부분이 있고 넘치는 부분, 지금 핑크색으로 칠하는 부분이죠. 넘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핑크색하고 초록색이 어느 정도 상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idpoint rule이 left sum, right sum보단 더 정확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교재에 있는 방법은 trapezoid rule이라고 하는 영어 이제 번역하면 사다리꼴 규칙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 midpoint rule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해요. 자, y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구간을 n등분을 하는 거죠. 구간을 n등분을 하는데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n등분으로 쪼개는 거죠. 여기는 x제로, xn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합으로 근사하는 게 아니라 사다리꼴의 넓이합으로 근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함수값, x1의 함수값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이렇게 사다리꼴들의 넓이합으로 근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다리꼴들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left sum, right sum보다 훨씬 좋아 보이죠. 사다리꼴이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괜찮나요? 이렇게 사다리꼴들 얘네들의 넓이합으로 근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자, 우리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잖아요. 윗변이 지금 fx0 아랫변이 fx1 그게 이제 k번째 구간에서는 fxk 그 다음에 fx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2로 나눠주고 높이인 델타 xk를 곱해주시면 이게 이제 트래퍼조이드 룰을 이용한 근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오차가 적은 건 뭐냐면 얘예요. 근데 사실 비교를 이제 크게 해보면 얘네 둘이 거의 비슷하고 얘네 둘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측면에서 비슷한 거냐면 자 보세요. 증명은 제가 안 할 건데 error analysis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이제 오차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에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좀 대충 증명은 안 하지만 대충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은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런 왜 그런지 아예 설명 없이 그냥 할 거예요. 자, left sum, right sum 같은 경우는 내가 구간의 길이를 10배, 10배를 더 등분해. 그러니까 10배만큼 더 잘게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n을 10배를 만약에 하면 오차는 에러죠. 오차는 10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더 잘게 쪼개면 10배로 더 오차가 작아져요. 이해 가시죠? 뭐 좋죠. 내가 100배 오차를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간의 길이를 100분의 1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구간의 길이를 100분의 1배. 그죠? 100배 연산을 더하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근데 midpoint rule이나 trapezoid rule 같은 경우는 구간의 길이가 10분의 1배가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10배 더 쪼개면 오차는 100분의 1배가 돼요. 오차가 훨씬 줄어들어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구간의 길이를 100개 더 그러니까 100배로 더 잘게 쪼개면 오차의 크기는 10,000분의 1배가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한 소구간이죠. 이 소구간의 길이를 h라고 만약 적게 된다면 h가 10분의 1배가 되면 지금 이 경우는 오차가 10분의 1배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h분의 오차의 크기는 10분의 1보다 대충 그러니까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왜냐하면 2랑 h랑 어느 정도 비례 관계 있는 거니까 비슷한 관계 있어가지고 h분의 2가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이거는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증명은 물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사실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네. h분의 2의 절대값이 c보다 작거나 같다. h가 충분히 0과 가까우면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로피탈 정리 시간에 스몰 노테이션하고 비고 노테이션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x가 0으로 갈 때, x가 a로 갈 때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그 노테이션을 활용을 한다면 여기서 오차는 OH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 라지 옵니다. 이거 비고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의 뜻이 뭐라고요? h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오차도 10분의 1로 줄어든다. 구간의 길이가 10배로 줄어들면 오차도 10배로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얘는 뭐냐면 오차가 OH 제곱 관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간의 길이가 10배로 줄어들면 오차는 100배로 줄어들고 구간의 길이가 100배로 줄어들면 오차는 10,000배로 줄어드는 그런 제곱 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left sum, right sum 같은 경우는 midpoint rule, trapezoid rule보다는 안 좋죠, 확실히. 왜냐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차를 100배 줄이고 싶으면 구간을 100배로 더 쪼개야 되는데 얘는 오차를 100배 줄이고 싶으면 구간을 10배밖에 안 쪼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idpoint rule, trapezoid rule이 훨씬 낫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네, 그래서 left sum, right sum이 비슷하고요. midpoint rule, trapezoid rule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상수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midpoint rule이 조금 더 정확해요. 예, 조금 더 정확해. 얘가 한 만약에 여기를 12분의 m, 24분의 m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상수가 여기가 만약에 c였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2c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2배로 좀 부정확한 거죠. 트래퍼조이드 룰은 한 2배 정도 더 부정확할 수 있어요. 미포인트 룰이 조금 더 정확하다. 그럼 미포인트 룰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우리 교재는 왜 얘가 소개돼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중간을 대입한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x의 세제곱을 계산한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1, 1.1, 1.2 해가지고 2를 대입해. 이런 거는 좀 할만하죠. 물론 할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제곱 같은 경우 어때요? 얘네들은 좀 할만한데 1.05 얘네들 중간에 있는 그죠? 1.05, 1.15, 1.35 이런 거를 제곱한다고 생각해봐. 얘네들보단 훨씬 어때요? 귀찮죠.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컴퓨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 사이에 있는 값을 넣는다는 게 조금 부담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퍼조이드 룰은 미드포인트 룰은 좀 더 정확한 대신에 좀 계산해야 되는 대입해야 되는 그 값이 좀 어려워지죠. 네, 조금 계산해야 되는 값이 어려워져가지고 조금 계산 과정에서 계산 과정 자체에서의 오차가 좀 컴퓨터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장단이 있긴 하지만 결국 비슷하기 때문에 뭘 택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OH냐 OH 제곱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튼 우리 교재에서 미포인트 룰보단 트래퍼조이드 룰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래퍼조이드 룰에 관련된 연습 문제만 제가 넣어드렸어요. 자, 우리 이제 예제 유제들이 이제 수치적분 관련된 문제들인데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한번 손으로 해보는 걸 먼저 해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걸 해볼게요. 자, 지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dx의 값을 물론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뭐예요? 3분의 1 x 세제곱 한 다음에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보시면 3분의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 한 2.3333 되는 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계산할 수 없다 치고 근사값을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다리꼴 근사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자, 구간을 4등분을 한대. 자, x제곱 이렇게 생겼는데요. 1부터 2까지 해가지고 그죠? 구간을 4등분을 하면 1, 4분의 5, 여기 2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7 이렇게 구간이 4등분이 되죠. 이 사다리꼴들로 넓이를 전부 근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다리꼴들로 이 곡선 아래 밑넓이들을 근사하는 겁니다. 사다리꼴처럼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는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가 1이죠. 그 다음 4분의 5 대입했을 때 함수가 4분의 5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5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높이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시면 돼요.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4분의 7의 제곱 더하기 얼마야? 2의 제곱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이걸 다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요 제곱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복되죠. 그럼 우리가 좀 중복되는 걸 없애면 좋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없애봅시다. 끌어낼 거 끌어내버리고 4분의 1 같은 거 이제 똑같이 있잖아. 2도 사실 똑같이 있죠. 2 곱하기 4분의 1이 똑같이 있으니까 8분의 1로 끌어내 버리시고, 묶을 수 있는 건 묶자고요. 그럼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7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계산이 줄어들죠. 계산량이 줄어들어. 컴퓨터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컴퓨터에서도 원래 계산량이 2n 정도 됐었으면 얘는 이제 n 정도 되겠죠. 대충 한 거예요. 한 절반 정도 계산량이 줄어들죠. 자, 여튼 이제 이걸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 계산은 물론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충분히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 교재에서 열심히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값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방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나와 있냐면 3분의 32분의 75가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진짜 그런가? 8분의 25. 그죠? 할 수 있죠. 뭐 이 정도는. 2분의 9. 8분의 49. 얘랑 둘이 더하면요. 8분의 74. 4분의 37. 그죠? 더하기 4분의 18. 4분의 7 더하기 8은 15. 15. 여기다가 4분의 12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다른데? 뭐가 실수했나? 뭔가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좀 4분의 맞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여기서 실수했네요. 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여기 4예요. 4고, 그럼 여기는 4분의 20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4분의 75, 32분의 75가 나옵니다. 네,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면은 2.34375 정도 된대요. 실제 값이 얼만데요? 그죠? 2.3333 이렇게 되는 값이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을 얻었죠.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좋은 값을 얻었다는 거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구간의 길이를 여러분이 이제 100등분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볼 건데, 100등분은 컴퓨터 상에서 해야겠죠. 이걸 어떻게 손으로 하고 앉아 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컴퓨터 상에서 할 텐데, 컴퓨터 상에서 해보죠. 다 우리가 이제 사다리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자, h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h라고 아직은 쓰지 맙시다. 우리가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2분의 fxk 플러스 fxk 플러스 1 델타 xk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델타 xk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소구간의 길이잖아요. 이 소구간의 길이를 지금부터는 h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죠? 아까도 h라고 한번 썼었어요. 기억하시죠? 아까도 여기서 h라고 썼었어요. 소구간의 길이 h라고 제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h라고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로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 계산 과정이 어차피 이제 함수만 이제 여러 문제를 풀 거잖아요. 지금 이 한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함수만 어차피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그죠? 네, 그리고 얼마나 나누는가, 이 네 가지에 의해서만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함수, 적분 구간, 그리고 이 몇 등분 할 거냐, 이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미리 함수를 만들어 버리고 이제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함수만 좀 다르게 그렇게 바꾸는 식으로 함수를 그냥 정의를 해버릴 겁니다. 사다리꼴 근사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버릴 거예요. 이 함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적분 구간, 그리고 이제 몇 등분 할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함수를 정의할 땐 def 이렇게 쓰고 def 이렇게 쓰고 정의를 시작해 주면 됩니다. definition의 약자겠죠. 여튼 define의 약자든 뭐 여튼, 그래서 trapezoid라는 함수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사실은 일단 먼저 하고 시작하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제 h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h는 뭐냐면 구간의 길이니까 b에서 a를 뺀 다음에 n으로 나눠주는데 이 값이 되겠죠. b 빼기 a 나누기 n이 될 텐데, 자, float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게 실수로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정수에서의 나눗셈이 실수에서의 나눗셈과 다르게 컴퓨터는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는 당연히 똑같을 텐데 3 나누기 2를 이게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값이 다르게 나와요. 좀 이상하죠? 여튼 실수로 바꿔야지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그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float라고 지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넣을 때는 대부분 정수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정수로 인식을 해버려서 실수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여튼 h는 b-a 나누기 n이고 float는 그냥 실수로 바꿔주는 용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x를 a라고 정의하겠습니다. a부터 이렇게 출발한다는 건데 일단 한번 보세요. x는 a라고 이제 뒀어요. 그냥 문자를. 자, 그리고 result는 0 해가지고 이제 뒀어요. 그냥 둔 거예요. 자, x랑 result라는 이 값이 처음에 a였고 그다음 0이었던 거야. 자, 이제 얘를 변화를 시킬 건데 자, for문이라고 하면요. 이걸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i라는 값이 어떻게 될 때까지냐면 range n에 있을 때까지. 이 range n이 무슨 뜻이냐면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까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가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그럼 몇 번 반복을 하는 거야? n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게 n번 반복이 된다. i가 1일 때도 한 번 하고 i가 2일 때도 한 번 하고 i가 3일 때도 한 번 하고 해가지고 n번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이렇게 들여쓰기한 이 두 개의 줄, 이 두 줄을 n번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거냐면 result라는 이 값에다가 더하기는 이렇게 쓰면 이 값을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result에다가 이 값을 더해준다. 뭘 더해주냐면 이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지금 x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a인 상황이었잖아요. x가 원래 a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x의 fx 플러스 h 나누기 2를 더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fa 플러스 h 나누기 2를 0에다가 더해준다는 뜻이죠?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다 더해준다. result는 이제 이 값을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result에다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에다가는 이번엔 h를 더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뜻인지 코드가 해석이 되시나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코드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i가 1일 땐 이렇게 했으니까 i가 2일 때도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i가 2면 어떻게 하는 거야? result에다가 이 값을 더해주는 건데 이번에 x가 a 플러스 h잖아요. 지금 이건 없어졌어. a에다가 a 플러스 h라고 지금 바꿔놓은 상태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얘를 더해주면요. x가 지금 a 플러스 h였으니까 2분의 fa 플러스 h 더하기 2분의 fa 플러스 h 더하기 fa 플러스 2h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 가시나요? 네. 조금만 더 왼쪽에 써보자. 그죠? 이게 지금 이 result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x에다간 또 h를 더해주니까 a 플러스 2h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 과정을 몇 번 한다고요? n번 한다고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 이게 만들어지겠지. 파란색으로 색칠해볼까요? 빨간색이네. 이게 만들어지겠죠. result 자리에는 n번, 이 과정을 n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이 핑크색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얘가 출력해야 되는 값은 뭐예요? 여기다 h 곱한 거니까 이제 마지막에 result에다가 마지막에 h를 곱해주면 이제 곱하기는 하면은 h를 곱해준다는 뜻이겠죠. 곱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result에다 마지막에 h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result를 출력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반환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fapn을 넣으면 result를 출력하는 함수인데 그 result는 이 값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코딩을 조금만 바꾸셔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컴퓨터에서 약간 조금 비효율적인 방식인데 실제로는 좀 더 어떻게 보통 더 많이 하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좀 중복되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f를 각 연산마다 두 번 하게 되는 건데, 그죠? 이 i가 1부터 n까지 표현할 때 그 각 i마다 연산을 두 번 하는 거죠. f에다가 넣는 연산, 이렇게 넣는 연산을 두 번 하게 되는 건데, 그 f가 복잡하면 그 연산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었죠? 아까 F1 이게 막 아까 우리 막 4등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좀 중복되는 걸 합쳤죠. 합치면 연산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좀 합쳐서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좀 합쳐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4분의 h하고 fx0 더하기 2fx1 더하기 2fx2 해가지고 점점점 더하기 2fxn-1 더하기 fxn. 자, 이렇게 좀 합쳐서 놓고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사실은 계산량이 줄어들어. 컴퓨터 입장에서도 속도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재에서도 이런 식으로 트래퍼조이드 룰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물론 거기서 y0, y1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똑같은 말이죠. 여튼 교재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코드도 사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조금 더 좀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금방금방 다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이 뭐 그걸 따지면서까지 복잡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저는 위에 걸로 했습니다. 혹시 아래 걸로 하고 싶으시면 포문을 잘 활용을 해서 해보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래퍼조이드 하는 거를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였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dx를 구간 100등분으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목표였죠. 자, 그럼 적분 구간은 1부터 2까지고 f는 뭐예요? x제곱이라는 함수인데 그 함수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x제곱 이렇게 쓰면 안 나와요. 새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라지 fx라는 함수를 x제곱이 출력되도록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여기 콜론이죠? 콜론을 꼭 붙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x제곱을 출력하도록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정의한 f를 라지 f죠? 이 라지 f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분 구간은 1부터 2까지라고 했고 구간의 크기는 100등분할 거잖아요. 그래서 100까지 100등분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이 코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시죠? 제가 뉴턴의 방법 시간 해드렸는데 우리 파이썬으로 지금 제가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코드는 웹으로 설치 없이 다 가능합니다. 구글에다가 파이썬 웹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설치 없이도 이거 코드 작성하고 결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되겠지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웹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다 똑같아요. 예, 웹으로 하면은 뭐 메모리를 좀 적게 쓰고 뭐 이런 건데 어차피 지금 무거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냥 뭘로 쓰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웹에다 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유해제 1번.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 얻고 실제 값이 얼마였죠? 2.3333 이거였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값이 나왔죠. 100등분을 하니까. 좋습니다. 유제 1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sin t dt의 근사값을 사다리꼴 근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아까 똑같아 트래퍼조이드 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 함수는 그대로 이제 쓰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여기다 넣어야 되는 그 함수가 뭐가 돼? sin x가 되잖아요. sin x를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sin x가 우리 파이썬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듈을 가져오셔야 돼요. numpy라는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numpy에 있는 sign을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numpy.sign 이렇게 하면 numpy에 있는 sign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numpy라고 맨날 쓰기가 귀찮잖아요. 5글자나 되니까 이제 줄여 쓰고 싶으면 as np 이렇게 쓰면 np로 얘를 줄여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np.signx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 자, 여튼 그럼 우리가 sin x dx를 이제 sin x를 여기다가 fx를 sin x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 f를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적분 구간은 0부터 파이까지인데 파이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없거든요. 그래서 numpy에 가져와서 numpy np.py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numpy에 파이가 있어가지고 np.py. 사실 math라는 모듈에도 다 있긴 해요. 뭐 뭘 쓰셔도 상관없는데 여튼 그리고 이제 100등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등분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그냥 100등분을 만약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실제 함수 값이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x고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2잖아. 그러니까 실제는 2인데요. 1.9998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작은 값이 나왔어요. 괜찮죠? 근데 만약 1000등분을 한다. 얘를 변화시키면 되죠. 1000등분으로 이렇게 1000으로 바꿔주면 1000등분한 결과가 나오고 만으로 고쳐주면 만등분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좀 어떤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 9의 개수가 여긴 3개죠. 여긴 5개죠. 지금 여기는 7개예요.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10분의 1배가 됐죠. 구간의 길이가 10분의 1배가 되니까 어때요? 오차가 100분의 1배가 된 게 보이시나요? 그죠? 구간의 길이가 100분의 1배가 되니까 오차가 10,000분의 1배가 된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 정도 됐잖아요. 정확하게 100분의 1배, 정확하게 1000분의 1배가 됐던 얘기가 아니라 한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차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오차가 OH 제곱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제 1번, 유제 1번 다 마무리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적분은 정적분 넓이를 계산하는 수치적인 방법, 근사값을 계산하는 좋은 방식인 미드포인트 트래퍼조이드 룰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 작성하는 것까지 배워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관심 있으시면 이제 미드포인트 룰에 대해서도 코드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시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방법, 조금 더가 아니라 사실 더 많이 좋아요. 더 많이 좋은 심슨 룰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OH 제곱이었잖아요. 사실 심슨 룰은 OH 세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차를 만약에 구간이 10배로 더 잘게 쪼개면 그럼 오차는 100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될 텐데 그 심슨 룰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증명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정당화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해볼게요.